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세상에는 많고 많은 직업이 있지요. 저희 잡수다에서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잡수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품격은 없고 컨텐츠만 있는 방송 대한민국 직업이야기 잡수다입니다. 네, 저는 사투리 수다쟁이 안회장이고요. 오늘도 척척 박사님이 시간이 안 돼서 28회 트로트 가수편에 나오셨던 명MC 콜린장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콜린장입니다. 마이크 나왔나 이거? 네네, 목소리 좋고요. 반갑습니다. 안 나온 것 같아.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시네요. 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잡수다 30번째 이야기는요. 저희 잡수다가 팟캐스트 방송 아닙니까? 오늘은 정말 방송계 전문가분들, 진정한 방송인들 모셔놓고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야 될 것 같아. 네. 괜히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욕먹을 것 같아. 네네네. 잡수다 30번째 이야기는요. 아나운서 편입니다. 와우. 네, 여러분들은 지금 약한 액션 보여주는 아나운서 분들 서로 듣고 계시고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게스트 분들 먼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셨고요. 달차님. 네! 그리고 절미님. 그리고 호프님. 이렇게 세 분 오셨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먼저 달차님부터 본인 소개 짤막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짤막하게. 네. 옆에. 직업 관련한 소개는 좀 이따 다시 여쭤볼 테니까. 네. 옆에 이제 오랜 동기인데, 사실 이 친구가 붙여준 별명이라보다 저의 소개. 네. 뭐 발바닥부터 올라오는 훌륭한 발성. 네. 네. 달차. 소개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 전문가다! 달라! 야, 다르네요. 때깔이 다르네요. 아, 다른가요? 네, 아, 네.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걸로, 예. 네, 좋네요. 아나운서. 목소리가 찰지죠, 목소리가.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절미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까지 뭐라고 소개해야 되지? 한 단계 밟아서 지금의 자리까지 온 제 고수라고 소개합니다. 아나운서계의 고수. 절미라고 합니다. 네. 절미는 무슨 뜻인가요? 절미 떡이죠, 떡. 인절미고요. 네. 인절미 누구나 다 좋아하는 떡잖아요. 네네. 인류 잘생긴 인중이요. 예. 네. 나중에 바꿔. 인정하겠습니다. 네. 미인이시고요. 오늘 지금 민낯으로 와서 지금 못 알아보시는데 따로 인터넷 나중에 찾아서 사진 보여드릴게요. 메이크업된 사진. 당황하시잖아요, 지금. 아니, 근데. 인날 이런 거, 쌩얼 이런 게 나왔는데. 인간인데도 제가 최근에 1년 사이에 본 여성분 중에 가장 미인이십니다. 진짜 게스트 한 명도 여자 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게스트가 아니라 네. 제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저기서 만난 여자분들 중에 최고로 미인. 아, 진짜요? 지인님이세요? 인간관계가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저희 이 사람 들으면 큰일 나겠네요. 네. 자, 그리고 호프님.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딱히 뭐 소개를 드릴 게 마땅하지 않은데 저는 뭐 아까 달차님이랑 이제 아나운서 동기로서 또 이제 초년병 시절을 같이 보냈고 지금은 이제 아나운서계를 떠나고 네. 기자로서의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근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좀 제가 객관적인 그런 또 말들을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객관적인 하고요. 얘기를 예. 이미 떠났으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까발릴 수 떠났으니까. 있다. 예. 아, 그렇죠. 지금 검색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나운서다 기자하신 아유, 뭐 30대. 한둘인가요? 아닌가요? 근데 초반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초반 아닌가요? 그 이직하게 된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달차님부터 네. 직업 관련, 이 아나운서 관련한 프로필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프로필이요. 방송국을 밝히지 않으셔도 좋고, 네. 예, 뭐 그래도 좋은데 가능한 뭐 대략 어떤 곳에서 어느 정도 했다. 뭐 알아서 뭐 나중에 좀 처리해 주시면 제가 네네. 있는 이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선은 이 옆에 호프님과 함께 TV에서 네네네. 아나운서 이제 명함을 첫 팠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년 남짓 버티다가 결국 이제 방송으로 가서 아나운서 생활을 한 또 4년 정도 하고 지금 또 나와서 뭐 프리랜서로
하고 있고 뭐 김성주 선배랑도 방송했었고 해서 한 지금 7년 차 정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네. 요즘 프리랜서세요? 예, 프리랜서입니다. 실망하는 눈치인데요. 그러게. 아니, 실망하는 눈치 아니라 저는 이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디 소속돼 계신 줄 알았죠. 아나운서라는 의미가 사실 회사를 대표한다는 회사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이제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팔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싶은데 저는 의 뉴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나운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 프리랜서지만. 김성주 아나운서분처럼 프리로. 그렇죠. 예. 예. 같이 프리지만 유명한 금액 차이는 많이 나는. 그냥 프리. 나 혼자 프리. 아, 근데 달차님도 이제 김성주 아나운서의 연차쯤이 되면 아마 뭐 그 맞먹는 혹은 그를 뛰어넘는 아마 그런 호프를 갖고 있습니다. 유명인이 될 거예요. 저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그 김성주 아나운서분은 그 프리로 선언한 아나운서계에서 탑 아닌가요? 혹시 완전 요즘? 탑이죠. 그죠? 예, 절대 탑 중에 지존이죠. 탑이시죠? 절대 지존. 네. 가수로 치면 탑. 탑. 네. 지드래곤 빅뱅 같은. 탑. 빅뱅 네. 같은 네. 그런 존재시죠. 네. 요즘 잘 나가시던데. 네. 슈퍼스타 K. 일단 소득으로는 어떻게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네. 저 개인적으로 김성주 아나운서를 아나운서분 중에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셨어요? 예전에 아침에 라디오 방송할 때 그거 MBC에 있을 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저 그 방송을 무지하게 사랑했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람으로 맞춰놓고 그걸 들으면서 깨어났거든요. 7시부터 9시까지. 7시 앞에 예. 굿모닝 일찍 FM 일어나시네요. 팝스인가. 예, 그 당시는 좀 널널할 때. 널널할 때. 네. 알겠습니다. 네. 7년 차. 네. 절미님은요? 저는 처음부터 프리랜서였고요. 처음부터요. 저 한 10년 방송한 것 같아요. 10년 차. 만 10년은 11년 차. 오, 징그럽다. 나이가 드러날 수 있는 얘기인데. 아니, 나 고등학교 때부터 방송을 했다고.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한 11년 차 됐고요. 잠깐 뭐 이렇게 회사에 소속된 적도 있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프리랜서였고, 또, 뭐 지상파 활동도 했었고. 지상파 활동이라면요? 뭐 MBC, 뭐 KBS. 그런 이제 프리랜서로. 아나운서로. 예, 네. 뭐 이렇게 리포터나 이렇게 다양하게 했고, MC 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케이블에서 생방송 네. 진행 이런 거 하고 있고, 사내 방송도 많이 하고요. 네. 행사도 많이 해요. 네. 행사. 자,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요. 네. 삐처리 하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네. 출연하실 거 몇 개 좀 깔아보세요. 저희가 삐처리 해드리겠습니다. MBC 팀에서 네. 시사교양 리포터 오래 했고요. 도 오래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종편 생기기 전에 그 쪽에 방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편을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그쪽으로 가서 이제 뉴스 앵커를 한 어떻게 하셨지? 네가 넌 알구나. 알죠. 그리고 하고 지금은 TV에서 데일리 생방하고 또 기업 방송이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기업 방송이란 기업 방송. 그룹 예를 들면 삼성 이런 데서 그렇죠. 하는 기업. 거기에 사내 방송. 사내 방송. 삼성 라인을 쫙 깨고 계시는. 삼성, SK 뭐 또 어디 했더라 내가 LG도 있고. LG는 안 했고 내가 한 거는 뭐 한화 쪽도 했었고 삼성 이렇게 큰 회사는 많이 해봤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죄송한데 예. 말씀 중에 그런 사내 방송, 기업 방송은 그 회사에서 관계자가 다이렉트로 연락이 옵니까? 거기 안에 방송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다리를 놔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요. 예. 그래서 공짜로 뽑는 회사도 있고요. 아니면 아름아름에서 추천받아서 그 안에서 뽑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다들 되게 신비롭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세요. 뭐 300대 1, 500대 1 기본이에요. 그 사내 방송은 기업 방송은 돈 좀 됩니까? 그때 이게 저희 사내방송도 거의 프리랜서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프리로 활동한 친구가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몇 군데 회사는 계약직 직원이나 별정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뽑아서 연봉을 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 주고 쓰는 경우는 그 회사에 소속돼서 하는 거고 다른 일은 못 하지만 근데 저 프리랜서로 뽑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예. 돈 같은 경우는 페이는 회당 출연이거나 이런 식이고요. 회당 10만 원대입니까? 100만 원대인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10만 원대부터요. 네.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00만 원 넘진 않겠네요. 행사 같은 경우는 행사는 뭐 자주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100단위로 갈 때도 있습니다. 행사는 100단위로 가야죠. 행사는 스페셜 이벤트인데 당연히 한 2, 300 행사는 받으셔야죠. 그렇게 되고 네.
그러면은 잡스타 방송 듣고 혹시 뭐 이렇게 또 연락이 오면은 기업 쪽에서 연락이 오면 응해주실 생각도. 기업 쪽에서 행사 진행이요? 네, 행사 진행이나 방송이나? 아니면은 방송이나. 이제 같이 가는 걸로 이제 예, 혼자 하지 그쵸. 말고. 예. 여기 이미 기업이기 때문에. 네, 이미 기업입니다. 이미. 연락 오면 저희가 토스해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네. 토스해 안 해주시면 오히려 저희가 빠낼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토스 해주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그냥. 왜요? 뭔 토스를 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호프님 네네. 프로필 좀 들어볼까요? 예, 뭐 저는 뭐 딱히 자랑할 건 없지만 어쨌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마포 FM이라고 그 소출력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방송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네, 학창 시절에. 그렇죠. 대학교 졸업반 때였죠. 지금 근데 녹음한 이 장소죠? 그렇죠. 대학교 졸업반에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 앞으로 뭐 먹고 살까 고민할 때, 방송이 재밌어 보이고 해서 이제 딱히 이제 대학생한테 주어지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포 FM은 그런 대학생이나 혹은 지역 주민들한테 많은 기회를 제공하거든요. 자원. 그렇죠. 물론 이제 보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따로 뭐 이렇게 네, 돈을 안 줘도 주진 않지만 되니까. 네, 자꾸 대신 크게 방송을 할 수 거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재미있는 그런 네. 것들 많이 접하면서 해야 되겠다 네. 느꼈고 마침 이제 이라는 케이블 네. 방송 이제 개국을 하면서 사람을 뽑았고 다행히도 이제 인연이 맞아갖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달찬님이랑 같이. 그래서 예. 이제 몇 년 동안. 그래서 그게 2006년 10월이니까요. 7년 차인가요? 6년 차, 7년 차? 예,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라는 또 경제 매체로 중간에 이제 2년 전에 네.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이제 기자라는 또 타이틀을 새로운 타이틀을 받게 됐고 지금은 이제 방송은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항상 뭐 방송에 대한 그런 뭐 관심. 향수는 네. 갖고 있고요. 나중에 앞으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제 롤모델은 이제 손석희 교수. 네. 사실 외모가 많이 닮았어요. 닮았어요. 사실. 많이 닮으셨어요. 지금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많이 닮았습니다. 닮았네요. 듣고 보니 닮았네요. 진짜 닮았어요. 예. 네. 본인 얼굴이 얼굴이 진짜 몇 아, 번을 크시네요, 강조하는 얼굴이. 건지. 얼굴이 편을 봐도. 제가 지나가다 실제로 뵌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소속 교수님. 그게 네. 저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세 분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원래부터 목소리가 이렇게 좋으셨나요? 좋은가요? 목소리? 이런 얘기 하면 좀 때리고 싶죠. 자꾸 겸손한 척 하지 마시고요. 목소리 그러니까. 좋으시잖아요. 그런 얘기야 뭐 종종 듣지만 네네. 원래 그런 게 있거든요. 네. 잘생긴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이러면 제가 잘생겼어요. 이러면 사실 재수없거든요. 네. 네. 그 목소리가 딱 멋있습니다. 지금. 네. 네, 목소리 얘 멋있습니다. 목소리 원래 이랬어요. 원래부터요? 네. 제가 어리실 처음 때부터? 봤을 때부터. 변성기 지나시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예. 태어날 때부터 저랬던 거 아닌가요? 태어날 땐 아니랬고. 아, 그래요? 태어날 때 뭐. 태어날 때 아, 왠지 고향이 태어날 서울이세요? 때부터 저랬을 것 네, 같아요. 서울입니다. 예. 음. 성가대를 좀 하긴 했어요. 제가. 성가대요? 예. 그러니까 저런 목소리 톤이요. 성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 톤이에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그냥 딱 듣자마자, 그냥 방송 목소리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요. 네. 좀 더 많이 해야겠네요, 방송을. 네. 그러니까 7년 차 되니까 사실 그 방송하면서 그 했던 게 이제 버릇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런 걸 여쭤보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지금 처음부터 그러니까 프로적인 어떤 그런 걸. 좀 더 이렇게 생활 더 있으면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요즘에 강의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죠, 사실. 좀 더 사람들에게 정확한 발음과 뭐 소리 뭐 이런 어떻게 안정적인 소리니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하긴 하는데 우선은 좀 스스로 찾게 된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그 성가대 하면서 많이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모니터 하다 보니까 좀 소리를 이렇게 잡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노력은 하셨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음성은 목소리는 이제 타고났으나 음성은 이제 이제 부모님이 주신 거고 발성이나 예. 이런 것들은 조금씩 그렇죠. 연습을. 네. 어느 정도의 훈련이 있죠. 그렇죠. 예. 어리실 때부터. 음. 어리실 때부터 아나운서의 꿈을 꾸고 그렇게 연습하신 거세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네, 고등학교 때도 좀 교지 편집부를 했고. 교지 편집부요? 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학교 교지 만드는. 교지 네, 편집부. 네, 네, 네. 그 교지 말썽 부리는 편집부라고. 학생들 보내는데 아닌가요? 교지하고 이제 신문하고 이거 무슨 방송. 뜬금없는 질문이죠? 네, 요 세 개가 이제 사실 엘리트들이 가는. 학교 어디 좀 우리- 저거 좀 우리- 확인해 보게요. 네. 우리 학교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거기 가서 주로 그랬어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저희 학교는 그딴 게 없어가지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지방에 촌학교를 나와가지고.
모르겠고 괜찮은데. 그러면 전문가가 봤을 때 저 잡스다 안 회장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인가요? 아주 뭐랄까요. 쏙쏙 박히는 소리? 아. 네, 정말 이게 뭔가 좀 궁금증을 더 유발하는 소리 같은 소리 막. 젠틀하진 않으나.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하기는 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막 긁고 싶어요. 막. 뭔가 하나 색깔은 있다. 네, 그렇진 않다. 뭔가 색깔은 있다. 네, 그렇죠. 네. 방송에 적합하진 않지만 색깔은 있다. 방송에 적합하지가 않다. 잡스다 방송에 적합한 거죠. 네, 괜찮으세요, 그렇죠. 목소리? 절미님도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아름다우셨어요? 저 목소리 아름다워요? 또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칭찬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아니 근데 쿨하게 저 받아들이셔야지. 평소에 친구들이랑 통화할 때는 네. 또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좀 더 애교가 있어요. 막 올라가야 됩니다. 평소에 톤이 통화하듯이. 사실. 평생 네. 통화하듯이 예,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가 네. 남자친구가 아니라, 친구, 그냥. 친구. 동창. 친구. 띠링. 여보세요? 절민이? 안 회장이니? 야, 밥 먹었니, 너? 나 먹었지? 웬일이니? 시간 되면 나랑 차나 한잔 하자. 오늘 내가 열받는 일 있어갖고 얘기 좀 할 게 있어. 아, 어떡하니? 내가 너 만나줄 시간이 없다, 야. 알겠습니다. 평소에 다른 목소리 아름다운 걸로 확인이 될 거예요. 네? 그러시군요. 특별히 연습하시거나 노력하신 건 아니시고요. 근데 좀, 이건 좀 우연인데요. 여기, 잠깐만. 호프. 호프님은 모르겠는데, 저도 노래 동아리를 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노래 좋아해서, 좀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 부분 읽어볼 사람 시키잖아요, 국어 시간에. 저 그게 너무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일어나서 그거 읽고, 이런 거 했었고. 나도 그런 거 잘했는데, 재수없게 영어 발음 막 굴려가지고. 아, 진짜? 말 굴리실 것 같아. 네. 말 굴리실 것 같아. What's up, man? 그런 거 되게 좋아했고, 노래 동아리 하면서 막 발성이나 이런 거 되게 예민하게 신경 쓰고, 지금도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거 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는 뭐, 누구야, 뭐, 어디서 만날까? 뭐, 이렇게 하다가도 방송하면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목소리 좋은 건가? 내 목소리? 좋으십니다. 또랑또랑합니다. 네. 또랑또랑하세요. 네. 또랑또랑. 네, 굉장히 정확한 어떤 전달력, 이건 딱 이렇게. 확 박히죠, 그냥. 네, 네. 또랑또랑, 이 표현이 맞네요. 또랑또랑. 또랑또랑. 그 호프님은요? 호프님은 원래 그렇게 목소리가. 저는 사실 셋 중에는 가장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저는 이제 무기는 비주얼이죠. 왜 개성 있어요, 개성? 저는 개성 있는 목소리에. 비주얼이라고요? 예, 그렇죠. 무기는 비주얼이다. 손석희 교수님을 닮은 그쵸. 그 비주얼 하나로. 안 회장님하고 똑같은데. 말은 잘 못하지만. 보이는 라디오로 빨리 어쨌든. 전환이 돼야, 이제. 그렇죠? 네. 네, 전환이 되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전환이 되는 순간 잡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연습을 하셨다거나. 아니요.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사실 연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을 했죠. 그러니까 대학교 때 이제 연극 활동을 했었어요. 연극하면 이제 발성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조금 그 소리에 대한 좀 이해를 높였다고 할까? 그리고 제가 전공이 언어학을 전공했는데 음성학이나 이렇게 음성학을 공부하면서 역시 소리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발음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에 대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소리에는 관심이 많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그거를 잘 응용해서 좋은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과연 내가 성공했나? 라는 데는 잘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달차님, 네. 제가 이름 뵈니까 네네. 굉장히 훈남이세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그냥 아나운서도 요즘 사실은 외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그쵸? 아주 그쵸? 중요하죠. 예. 네.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크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그날 다시 모이는 거죠, 일단. 네네. 예, 이렇게 5명 일단 모이는 거예요. 아하. 예. 성공하시면 잘 되는 날? 예, 평가되는 날. 네, 성공하시고 좋은 방송을 진행하시면 네. 안회장을 꼭 패널로 좀 그렇게 뽑아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출연료 좀 해주시고. 네. 네. 꼭 제가 기억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MBC 무슨 저 오디션 프로그램도 한번 있었던 심사원. 그렇죠. 있었죠. 네. 예. 예. 그런 거는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런 거 말고 보통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그럼. 예. 보통. 근데 사실 이 두 친구들도 아마 인정을 하겠지만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네. 이 MBC 그리고 네. KBS, SBS 아나운서가 아니면 아나운서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게 나홀로 아나운서, 처우차우가만 나홀로 아나운서일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프리 아나운서시고. 아니, 뭐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방송을 하는 의미는 사실 내가 하는 소리를 네. 사람들이 더 많이 듣고 공감하고 나눠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기에는 아직 뭔가 좀 뭐 전문층 쪽이면 또 몰라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아나운서라는 어떤 인정을 받고 그리고 아나운서로서의 어떻게 대우를 받고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그 3사 아나운서가 아니면 조금 좀 그런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죠. 예. 그 말씀인즉 대부분 아나운서를 꿈꾸는 분들은 처음에 그 3사를 타켓으로 당연히 하시겠다 그죠? 그렇겠죠. 네.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었어도 제가 아마 같이 저 친구랑 이제 동기 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사실 조금 선배들한테 많이 욕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정신 못 차리고 네. 현실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그 우물 밖만 보느라고 밖에만 보느라고 제가 나돌아서 막 일주일씩 휴가 쓰고 그거를 또 공개적으로 어디 최종 면접 보러 간다고 막 이러기도 하고 또 뭐 그 이후에도 막 계속 그러느라 많이 찍혔어요 제가. 그래서 안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회사를. 그럼 네. 조금 돌아와서요. 네. 그러면 아나운서를 준비는 어떻게 하신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죠. 마음. 관심, 네, 방송에 대한 관심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이 있으면 되고 그리고 좀 얘기하자면 긴데요. 뭐 저희 요즘에 학생들을 이제 그 가르치고 있는 입장이니까 좀 너무 이렇게 교과서적인 대답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우선은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보고 듣고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네, 너무 네. 당연한 얘기 감사하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서 자 네. 아나운서를 준비하려고 하면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정기 코스가 있는지 절민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아니 저는 프리랜서로 쭉 했잖아요. 네. 근데 저도 공채 봤어요. 이렇게 네. 지금 달차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채 보고 저희 다 뭐 최종까지 가서 떨어져 본 경험이 너무 많고 허다하죠. 허다하고. 근데 사실 저희도 아나운서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11년 차가 되니까 네네네. 지금 당장 그런 생각 든 게 아니고 일을 하면서 든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물론 대한민국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사 아나운서가 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그 이름이 와닿아요. 네. 국민들한테는. 그쵸. 근데 우리가 방송을 해보고 일을 해보면 아나운서라는 이름 달고 일을 하는 사람은 3사 아나운서의 몇 배가 있어요. 훨씬 수십 배. 많죠. 그렇죠. 훨씬 많죠.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 대충 제가 어디서 얼핏 들었는데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 아나운서라는 이름을 달고 일을 하는 사람이 1,000명 정도라던가. 1,000명. 뭐 하여튼 뭐 대충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프리랜서고 뭐고 다 다 합해가지고 합해서 1,000명. 많죠. 얼마 안 얼마 안 돼요. 1,000명이 정확하게 그거 넘는다 하더라도 뭐 2,00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는데 물론 3사에 계신 분들은 3사의 프라이드가 있겠죠. 네. 있고 우리도 가고 싶어 했던 곳이고. 네. 근데 요즘 방송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요새는 뭐 스포츠,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스포츠 아나운서다 그렇죠. 해도 다 ESPN, 아나운서잖아요. SBS, 다 이런 케이블에서도 다 아나운서랑 이름으로 자사 아나운서를 뽑잖아요. 네. 그럼 그들은 아나운서가 아니지는 않아요. 당연히 아나운서죠. 예, 하는 일이 아나운서인데. 그러니까 우린 직업상으로는 그 사람들 다 아나운서라고 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우리 같은 경우도 우리도 프리랜서로 아나운서잖아요. 네. 네. 우리 하는 일이 아나운서인데. 근데 아나운서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나운서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달차님이 한 얘기에 대한 다른 의견을 주신 것 같고. 예, 제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호프님께서 아까 지금 우리 안 회장께서 질문. 그 제 질문에 답변을 주실 분은 그러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니 호프님이 줄 것 같아요. 네. 아나운서가 아니, 되기 그러니까 위해서.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되기 거죠? 위해서. 네, 세 분 다 그냥 잠깐만요. 얘기 그럼 좀 제가 해주세요. 거기다 추가. 네, 추가 좀 해주세요. 제 네.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아나운서다. 그럼 그게 전부 아나운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맞는 거죠. 뽑히는 과정이 3사 아나운서라는 그 과정이 있고 예. 케이블에서 뽑는 그런 아나운서. 근데 그렇죠. 이런 과정들은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보는 거니까 네. 똑같이 직원 뽑는 거니까 뭐 서류 면접, 공채. 카메라 테스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뽑아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전혀 경력이 없는 친구가 방송을 처음 경력을 쌓는다. 이런 경우에도 그 조그만 회사들마다 다 오디션을 봐요. 네. 그러면 면접 지원서를 받죠. 받고 뭐 PD든 누구든 뽑으려는 사람이 지원서를 보고 이 사람 써봐야겠다. 초보라도 뽑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디션이든 뭐 카메라 테스트든 봐서 그렇게 해서 마이크나 TV에 첫 얼굴을 이렇게 내게내고 데뷔를 하게 된다면 그게 방송인의 첫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전 단계가 궁금한 거죠, 저는요. 준비 과정. 네, 그러니까 뭐 딱 마음을 먹었어. 내가 아나운서 되고 싶은데 처음부터 그냥 무작정
면접이나 오디션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뭐 이제 학원부터 알아보지 않을까 싶은데, 오프닝 아카데미나. 이제 네. 저도 아까 사실 그 얘기를 왜 꺼냈냐면, 네. 3, 4 기준이라면 반드시 다녀야 되는 것 같고요. 3, 4, 예. 그 얘기를 하시려고. 네, 아니라면 꼭은 아니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네. 꼭 안 다녀도 되는데 요즘 다니면 다 좋죠. 다니기 때문에 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저희가 생각했던 1차, 2차, 3차, 4차, 5차의 면접 과정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카데미라는 곳에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니네가 시험장에 들어가면 이런 테스트 비슷한 걸 보게 될 것이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아카데미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가는 거예요. 네. 한 번이라도 모의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걸 전혀 모르는 채로 자기가 준비가 돼 있다면 그냥 시험 봐도 돼요. 시험 봐도 되는데 전혀 모르니까 아카데미 가서 그냥 그렇구나. 그런 과정들 이런 개념이랑 비슷하네요. 그 항공사 스튜어디스를 뽑기 전, 그러니까 그렇지. 면접 보기 전에 스튜어디스. 보통 네. 스튜어디스 학원에 있죠. 가서 네. 시험에 붙기 위한 준비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그죠. 안 가도 물론 스튜어디스 학원 안 가도 시험 볼 수 있는데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나운서란 직업도 그렇고 승무원도 그렇고요. 뭔가 그냥 보통 그냥 뭐 서류 작업이라든지 누구나 이렇게 조금 배워서 할 수 있는 직업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그 직업에 맞는 사람을 뽑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카데미를 가서 간접 경험이라도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좀 마음도 편하고 좀 더 내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뭐 학원을 가든 안 가든 아카데미를 가든 안 가든 면접 같은데 자꾸 도전해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아카데미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발전이 좀 더딜 수가 있죠. 예, 계속 그냥 가서 부딪히기보다는 뭔가 좀 생각하고 또 더 뭔가 연습해서 가서 좀 부딪혀야 되는데. 제 의견은 부딪힌다고요. 다릅니다. 근데 이게 일단은 있어요. 부딪혀보고 네네. 선택이 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면접장이 오늘 무조건 떨어지지만 면접장의 냄새라도 맡아보는 거죠. 이런구나. 내가 그 다음에 가면 긴장이 덜 되니까. 뭐 가보고 또. 그런 경험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요한데 네.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이 아나운서 시험은 뭐 순발력 좋고 자기소개 잘해야 되는 이건 기본인데 아나운서는 뉴스를 해야 돼요. 네. 뉴스를 해야 되는데 그 뉴스는 일정 정도의 패턴이 있어요. 그 기준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원하는 기준들이. 근데 그 기준을 모르고서는 전혀 딱 첫 마디 안녕하십니까 이용장입니다. 벌써 안녕하십니까 할 때부터 벌써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안회장입니다. 이러면 딱 끝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돌아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벌써. 안녕하세요 입니다라고 이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그런 패턴 정도는 익히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 이게 뉴스를 굉장히 기본적으로 아나운서니까. 깔고 가는 거거든요. 아나운서. 그냥 예능인을 뽑는 건 아니니까. 그냥 예능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아나운서는 무조건 뉴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치, 자기 색깔이 되게 좋고 막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는 알고 가야지 되는 것이지. 정말 그냥 가면 경쟁률만 높고. 그럼 세 분은 아카데미 경험은 없으세요? 있어요. 다 다녔죠. 네. 다 있죠. 네, 다 학비 예. 비싼가요? 비싸죠. 지금은 굉장히 되게 비싸요. 비싸요? 등록금이랑 거의 맞먹는다고 해도 예. 얼마 정도? 대학교 등록금. 대학교가 종류가 많잖아요. 국립대도 있고 사립대도 있고. 지금 얼마죠? 지금 학기 한 얼마죠? 300씩 이렇게. 3개월에 뭐 한 하나봐요. 200까지는 안 되는 것 240 같고요. 뭐 이 정도 되지 네. 않나요? 근데 네, 이제 그런 거 그 같아요. 뭐 클래스 그 횟수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 한 뭐 20차 정도 되는 수업이 150 정도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좀 200만 원 같아요. 잡스타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네.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 네. 이 혹시 나중에 심사도 보지 않으시나요? 면접관이나. 별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없어요. 아, 별로 없어요. 예, 네. 제 생각이 앞서갔네요. 예. 그런 줄이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근데 그렇지 가끔씩 뭐 초청으로 오시긴 하는데 그쵸. 오실 수 있는데 그분들이 아나운서 지원자가 뭐 여자만 해도 한 번 할 때 뭐 2,000명 이렇게 되는데 기억 못 하죠. 네. 지원자 엄청 많죠. 요즘 가장 최근에 있었던 S 본부 여기 경쟁률이 6,000대 1이었어요. SBS야? 네. 진짜요? 예. 그런가요? 6,000명이었는데 와, 6,000대 1이면은, 야. 6,000대 1은 아니죠. 이제 2명을 뽑았으니까 3,000대 1은 3,000대 3,000대 그만큼 공중파 3사 아나운서 되겠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6,000명, 3,000명 중에서 내가 1등으로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 그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렇죠. 그게 운빨이 또 필요한 거지, 어느 정도. 운 실력도 많이 필요하고. 중요하고요. 네. 네. 맞아요. 네. 쉬운 게 아니구나. 물론 이제 기준을 그렇게 아주 높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기준을
그게 안 되면 차선책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아나운서 일이 좋으면 꼭 3사가 아니라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오히려 차선책이 더 나을 수도 네. 있어요. 또 그렇게 있다가 또 옮겨 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이해가 되면. 뭐 뒤에서 뭐 아나운서로서의 자질을 뭐 준비하는 후배들한테 조언 이게 이제 질문이 있는데 네. 먼저 조금 얘기를 좀 드린다면 정말 네. 아나운서 꿈을 꾸시는 분들이 3사를 꿈을 처음엔 뭐 다 꿀 거예요. 그렇게. 다 그럴 것 다 같아요, 그렇게 다. 갈 거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좀 아까 우리 전민님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많아요. 굉장히 활동할 수 있는 영역들이. 그러니까 눈높이만 조금 더 낮추시면은 뭐 가서 일할 곳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거. 목숨 걸지 말라는 거 3사에 결코. 물론 가면 좋지만 내 실력이 월등히 좋다고 이렇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뭔가 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3사만을 고집하지는 마시라는 얘기를 먼저. 면접 과정이 되게 빡세네요, 그죠? 네. 많이 뭐, 힘들죠. 예. 예. 구체적인 시간 과정은 말입니다. 여쭤보지 시간 않겠고, 예, 네. 굉장히 빡세다, 그죠? 네.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3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월에 공지가 났다. 그래서 우리가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4개월 정도 걸려요. 최종까지. 그러니까 차라리 1차에서 떨어지면 한 2주 만에 끝나요. 준비 공지나고 2주 만에 시험 보고 끝나면 접고 딴 걸 하던지 하겠는데 최종까지 간다 그러면 4개월 차에 발표가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준비한 기간만큼의 멘붕 기간이 와요. 하나도 안 보여. 배지. 앞으로 내 너무 인생이 잔혹한데. 어떻게 돼. 정말 그렇게 네, 와요. 너무 잔혹하다, 그건. 근데 그거를 보통 끄트머리 가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몇 년을 잡게 돼요. 못 그래, 놔요. 그래. 놓질 못해요. 로또하고 똑같아요. 그게. 예. 못 놓고 근데 그 2, 3년 후에도 결국 안 돼서 포기하는 사람도 봤고요.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기준이 있겠지만 어떤 게 제일 크게 작용한다고 보세요? 뭐가 당락을 네, 당락을 당락을 결정하는 게? 결정짓는데 뭐 외모, 요즘에는요,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끼가 있습니다. 끼. 끼. 네. 끼 이제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대하는 아이들의 자세가 달라요. 저희 때보다도 훨씬 잘하고요. 보면 무섭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그 주니어 싸이 그 친구만 봐도 엄청나잖아요. 춤도 그렇고 뭐 그렇듯이 방송을 접하는 그런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송에 대한 감각이 완전 달라요. 저희 때. 예. 알겠습니다. 끼가 중요하다. 끼가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외모도 무지 중요할 것 같은데. 외모 많이 중요하죠. 네. 예. 그건 당연히 이쁠수록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대중화에게 보이는 그렇죠. 네. 기준이 너무 애매해요, 근데.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 눈도 크고 코도 높고 이쁘다고 해서 뭐 미스 코리아라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부담스럽게 예쁘면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호감형. 예, 호감형. 그러니까 예뻐도 되게 정감 있다든지, 예쁘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얼굴이면 좋은 것 같고, 근데 예쁜데, 부담스러워라, 계속 봤을 때 좀 질릴 것 같다, 이러면 아닌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미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돈 얘기를 좀 해볼까요? 돈이요? 네. 뭔 돈? 연봉.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소속으로 가면은 보통 어느 정도 급여 대우를 받는지. 제가 미리 추측을 해보건데, 네. 방송 3사는 대기업 그냥 수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냥 뭐 한 네. 3천 중반대, 지금 요즘 네. 추세가 그러니까. 네. 예, 뭐 S 기업이랑 비슷하게 받는다고 예,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말고 케이블이나, 네. 뭐 이런 데도 있으니까 다른 타 방송사나, 케이블에서는 방송 3사를 제외한 월 200만 원 받으면 정말 많이 받는 거죠. 케이블 쪽에서. 네. 처음에 이제 신입이. 그렇죠. 아, 진짜? 200만 원 주는 데가 많지 않죠. 신입을. 요즘 추세인가요? 요즘 현재? 도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거 대략. 그게 정규직 기준인가요? 정규직 기준으로. 보통 중소기업 정도네요. 중소기업보다 적지 않을까요? 아니, 중소기업이 그 정도 합니다. 그런가요? 네, 네. 200 정도. 네, 월로 따지니까. 그 연봉으로 따지면은 2,400이니까. 그렇죠. 중소기업 신입이 2,400이면은 중소기업 중에서도 돈 좀 되는 회사거든요. 여기도 돈 안 되는 마찬가지 회사는 많이 한 주는 2,000 편이 20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정확한 건 아닌데. 네, 대략. 네. 근데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팍팍 느나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안 늘어요. 3사는 늘죠. 3사는 늘어요? 네, 3사는 팍팍? 납니다. 예. 그것도 대기업 같은 그런 시스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3사 또 들어간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네. 팍팍 늘어요. 네. 정말 팍팍 늘는데 한
8년, 10년 차 되면 그때부터는 완만한 정지. 고객선을 완만한 그거 뭐 음. 그만 늘어도 될 것 같은데 그쯤 되면. 그쯤 되면 한 네. 6천, 5천 요래 가면 이제 완만해지는 거죠. 그쯤 이제 알아서 남편이랑 이게 부인이 더 잘 벌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네. 그런 말, 그게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는데, 대기업 다니는, 대기업하고 비교를 하면 대기업은 올라갈수록 또 더 많이 뛰잖아요. 부장 이상 가거나, 혹시나 뭐 이렇게 이사가 임원이 되거나 되면 이러면 너무 심하게 차이가 심하게 나서. 차이가 나죠. 그렇다고 그 정도까지는 하더라고요. 못 되겠죠. 임원 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그렇죠. 꿈이죠, 꿈. 네. 그 요즘 뭐 케이블이 지금 뭐 이렇게 광고도 많이 받게 되고 이게 사실 최근 몇 년 안 됐거든요. 케이블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케이블은 그쪽에 지금 경험이 다 지금 있죠. 케이블 쪽이 다 있죠. 케이블 쪽이시죠. 예. 케이블 경험 다 그쪽에 있죠. 예. 정규직이나 뭐 이렇게 계약직 이런 형태 있잖아. 계약 형태.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되나요? 계약직이 좀 많습니까? 아니면 정규직이 많습니까? 대부분 계약직이 많죠. 계약직이 많고. 네. 아, 그래요? 그럼요. 예. 계약직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 아, 그러니까 3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정규직이 정규직이면도 같고요. 근데 그 3사도 지방사들 있잖아요. 네, 지방사. 거긴 거의 다 계약이에요. 다 계약이에요. 예, 거의 다 2년 쓰고 버리죠. 네. 2년 쓰고 사실은 사실. 맞아요. 네, 사실. 버리면 그 누가 주워가나? 버리면 이제 서울 올라와서 케이블에서 이제 일하죠. 케이블에서 일하고. 계약직일 때는 뭐 급여가 좀 낮나요? 뭐 그렇게 네. 그거는 뭐 그 사람의 인지도에 따라 다를까요? 아니요. 아니요? 뭐 그렇진 그렇지 않아요. 않고요. 네. 그냥 그러니까 저도 MBC에 기상캐스터가 한 명 제가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정규직인 줄 알았어요. 그 친구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약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캐스터가 다 계약직이래. 네. 기상캐스터는 다 계약직 저도 들었어요. 네. 저도 그게 몇 년 전에 그걸 알게 됩니다. 아하. 근데 회사마다 너무 다른 게요. 이렇게 3사 뭐 기상캐스터 같은 경우는 네. 계약직이라도 뭐 아까처럼 뭐 2년 쓰고 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보통 쭉 가는 계약직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 축가는. 네, 쭉 그러니까 가는 별다른 계약직. 일 없으면 그냥 예. 계약 계속 연장하는. 연장하는 거, 네. 내부에서 뭐 별 문제가 문제가 없으면, 없으면. 아니 본인 나간다든지 아니면 트러블이 없으면 계속 가는 그래요. 계약직이 있고 지방사들은 솔직히 진짜 무조건 다 대놓고, 그냥 예, 그냥- 거의 90%, 95% 이상 다 버리는 것 같아요. 혹시 버리면 다른 사람을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새로 되는 거죠. 뽑는 거죠. 새로 거죠. 뽑는 거. 네. 경력직이나 신입을. 예. 세 분 그럼 중에는 계속 지방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다녀온 경험 있으세요? 지방은 시험을 저는 서울에서 하고 싶었기 때문에. 아, 서울에서. 예. 근데 지방에 갔다가 온 친구가 예. 서울에서 활동하던 친구들은 버티질 못해요. 지방 가서. 특히나 그렇죠. 여성, 특히나 여성 연고도 같은 경우는 없고. 연고도 없고 네, 외로워요. 외로우니까. 네. 근데 가요 처음엔 일이 하고 싶어. 무조건 하고 싶으니까 어디든 관계없다 이러거든. 그렇죠. 가서 면접 보면. 네. 그래서 네. 갔다가 한 2년 1년 못 버티고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갔다 이렇게 성공한 케이스도 더러 있습니다. 네, 그래? 가끔 있어요. 여기서 아나운서 편 1부를 마칩니다. 2부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뿌잉뿌잉.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말씀 들은 가운데 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프리랜서. 자, 프리랜서로 많이 일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프리랜서라는 개념은 불러주면 그 방송에 꼽혀서 이제 그 방송을 맡아서 하시는 거잖아요. 방송 끝날 때까지. 불러주어서도 가는 경우가 있고 내가 가서 어필하는 경우도 있죠. 아. 네. 어쨌든 그래서 한 방송에 딱 꼽히셨다. 네. 맡게 되셨다. 네. 그러면은 보통 해당 출연료가 얼마나 되세요? 해당 출연료. 그런 개념이 아니세요? 달라요. 해당 출연료의 회사마다 개념이 달라요. 다르죠, 워낙. 회사마다. 네. 이 방송 전체를 뭐 너무 달라요. 끝날 때까지 뭐 계약으로 가자. 네.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너무 다릅니다. 해당 출연료를 줄 수도 있고. 뭐 네. 위클리면 얼마, 뭐 데일리면 얼마 이렇게 데일리면 확 깎아지고 위클리 얼마 이렇게 아니면 기획으로 뭐 한 번씩 한다 이러면 또 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회사마다 재정 그 상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럼 좀, 대략적인 적은 있을 것 같은데. 그 개인별로 위- 또 달라요. 그쵸. 물론 그렇겠죠. 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케이블 TV에 네. 뭐 맛집 찾아다니는 방송이 있다. 네. 거기에 이제 메인 아나운서를 맡았다, 메인 MC. MC를 맡았다. 네. 이렇게 되시면은 저 위클리다 방송이. 네. 그럼 해당 출연료가 얼마나 될까요? 이게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의 그게 케이블을 또 스튜디오만 얘기하시는지 있냐 아니면 모르겠고. 이제 현장을 가냐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케이블이 현장 인지도가- 리포터로 가는 거랑 또 다르니까. 케이블도 인지도가 엄청나게 차이 나요. 네. TVN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지상파 부럽지 않은 아, 채널인데. 돈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네요. 차당은 뭐 한 4, 50? 4, 50? 자, 그냥 보통 케이블. 보통 네. 보통 보통 케이블이면 케이블. 그럼 대충 이렇게 그 위클리. 예. 위클리로 4, 50 받을 수 있죠.
네. 수연료? 받을 수 4, 50. 수연료. 네. 적게 받는다 그러면 뭐 한 30 받을 수도 있고 네, 20, 많이 30 받는 받으면 친구도 더 받, 있고. 60 이상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또 ENG 야외 촬영이 같이 간다. 네. 그러면 하루를 또 추가해야 되잖아요. 추가인데 야외 촬영이 또 힘들어요. 그럼 근데 거기에 진행만 진행만. 진행이면 호스트면은 50 이상 받아야죠. 그 정도?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안 주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작비가 그거 하나만 얼마 하는 건 아니니까. 그치, 하나만 네.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런 거 보통 방송 메인 작가가 100만 원, 200만 원씩 받다고 나 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우리 방송 작가 편에 진행자가 이제 의외로 좀 박해요. 새끼 네. 작가들 말고 네. 밑에 작가. 근데 또 이게 인지도 따라 달라요. 제가 그렇죠. 아는 프리랜서 방송인이신데 그분은 좀 누가 얘기하면 대충 이름 알고 이렇게 하는 분인데 어떤 예능이었어요. TVN 이런 데 예능이었는데 MC도 아니었고 여러 명 이렇게 나오는 프로 있잖아요. 막 나와서 수다 떠는 그런 패널. 프로인데 패널 비슷한 건데 한 번에 가서 2회 분량을 찍고 얼마였더라? 600인가? 많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TV에는 좀 다른 경우. 네. TV에는 많아요. 아, 그러면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슈퍼스타 K 나오시는 제가 좋아하는 김성주 아나운서. 이제 해당 출연료 얼마 될까요? 상상 부럽다. 한 2, 3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회당. 네. 2, 3천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2, 3천은 안 될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예. 아, 1,000은 넘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안 되네. 근데 이것도 저희가 추측하는 거 그렇죠. 괜히 또 추측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네, 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워낙 유명한 예능인들이 뭐 해당 출연료가 너무 세니까. 네. 3천씩, 2천씩 이렇게 받으니까. 그런 그 개그맨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요즘 개그맨들이 너무 잘 나가잖아요. 네. 그만큼까지는 아직 프리랜서 톱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역시 이제 대중의 호감도겠죠. 김성주 아나운서님이 굉장히 방송을 잘 진행하시긴 하지만 네. 유재석 씨처럼 재밌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매력이 있죠. 다른 매력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마 다른 일을 하는 거니까. 그쵸? 일이 다른 거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예를 들어 그 방금 얘기하신 슈스케 같은데 네. 유재석 씨가 진행하면 좀 재미없지 않을까요? 되려? 아, 당연히. 네, 되려 재미없을 것 같은데. 방송인 슈스케가 이상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의 컨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색깔이 있고. 지금은 김성주 분이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분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 잘 어울리죠. 무려 네. 2, 3, 4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시즌을. 알겠습니다. 네. 듣고 싶은 얘기를 다 못 들었는데.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아, 근데 그래요? 약간 저희 그러니까 그러면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그건 이해됩니다. 천차면 당연히 이해되는데요. 지금 두 분 프리랜서니까 네. 작년 기준으로 대략 얼마나 매출을 보셨는지. 매출. 네. 프리랜서니까 사업자니까 독립 그러네. 개인 사업이니까. 프리랜서 한지 전 프리랜서니까.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그러세요? 네. 1년 사업치 이 말인즉슨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벌긴 어려웠다. 프리랜서 한 지는 안 이제 됐기 때문에. 좀 광고도 좀 들어오고. 이제부터 뭐 그러면서, 끓을 거다. 네. 아니, 들어왔어. 찍었고. 아, 네. 그래요? 광고를 찍었어요? 네. 어떤 광고 찍으셨어요? 요게 이제 대략 다 알 수 있는, 네, 뭐. 그 아니, 이제 대략 어떤 금융권, 예. 금융권? 함께하는 뭐 이런 거. 금융권. 예. 아, 그 모범. 방송에 그 아나운서분 필요하신 분 저희 잡수 따로 연락해 주시고요. 야. 네. 그럼 우리 절민님. 저요? 네. 비공개인데 비공개 삐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만 싹 듣고 말게요. 네. 안 돼요. 많이 벌었나 봐. 아니요, 저는 근데 자, 이렇게 그럼 제가 네. 굳이 뭐 얘기 안 하시겠다는데 저희가 억지로 뭐 부탁드릴 수는 없고. 자, 그럼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 적다. 보통 사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기준? 제가 그럼 말씀드려 볼게요. 네. 저는 뭐 프리시니까 미모도 되시고 네. 목소리 좋고 하시니까 작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6, 7천 벌지 않으셨을까, 매출을. 업. 7, 8천. 근데요. 지금 잠깐만 이거 편차가 있나? 말씀하신 편차가 있어요. 편차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제가 프리한 지가 이 정도 11년 됐다. 그럼 네. 11년 차다. 그러면 그중 처음 반은 공채와 함께 하느라고 거의 마이너스였어요. 최근에. 최근 2, 3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네.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많습니까? 많죠. 네, 많아요. 네. 근데 거기서 메이크업 비용, 의상 비용, 그렇지, 뭐 이런 걸 여자는 또 그런 제가 게 들죠. 직접적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상비. 여기서 제가 플러스로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분은 사실 거의 이 업계 프리랜서 업계에서 네.
지존이에요. 아, 그리고 잘 나가는 발이 네. 걸어다니는 준 기업인이에요. 뭐 아까 그 S 임원급들 뭐 거의 다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에서 이제 그렇게 버는 거지. 거기와 달리 왕관이시다. 프리랜서면 뭐 다 그렇게 버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건 정말 자랑은 아니고요. 프리랜서가 정말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구조고 지금 그러니까 사실 3사 시험을 봐서 안 되고 포기한 친구들 다 빼면 우리가 그 2,000명이 시험 봤다. 그럼 그 중에서 한 20명 정도가 방송계에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지금 0.1%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 정도만 프리로 살아남지 나머지 1,900명은 80명은 그렇죠. 다 그냥 일반 회사가 있어요. 예, 다른 거 네. 한다고 생각하시면 보통 돼요. 은행 많이 가고. 네. 그러니까 피라미드 시집가요, 보통. 보통 시집가고. 그 꼭대기 중에 남은 살아난 프리랜서 중에 그 몇 명이 우리들인데 이 중에서도 편차가 좀 있어요. 네, 근데 편차가 그 좀 중에서 저 나름 상위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존이 그러나 그 정도 깔 수는 된다. 없다. 예? 깔 수는 없다. 그 지존이니까 말씀하신 뭐 것보다는 많은데요. 많다네. 그 중에서 이래저래 비용이 많이 빼고 든다. 하면 빼고 하면 그 정도? 뭐 대기업 대기업 다니는 정도는 나온다. 대기업 제 연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보고 싶은 공연 같은 거 시간만 되면 보러 갈 수 있고 마음대로 볼 수 있는 네, 거. 보고 있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렇죠. 사고 싶은 옷, 가방 다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 예, 저 지금 남들이 얘기하는 그 C로 시작하는 가방 있잖아요. 한 번도 못 샤넬요? 사봤어요. 예. 얘기하시면 되지. 아니 무슨 가방이 채널, 너무 비싸. 이게 채널. 방송하시던 분들이라. 아, 그래서 네. 저희가 되게 민감합니다, 이런 거에. 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같은 거는 못 사요. 예, 살려면 살 수는 있어요. 대신에 사고 딴 좀 거 손을 빨아야지. 손을 좀 빨아야죠. 자, 이거는 하고 다음 달 열심히 뛰고. 어떤지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보시는지. 예. 자, 우리 호프님은 아나운서로 출발을 했다가, 네. 지금은 이제 이런 추세이기는 해요, 사실. 케이블이나, 종편이나 보면은, 아나운서 앵커이면서 뭐 기자인 경우, 이런 경우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이영돈 PD님처럼. 이영돈 PD는 PD는 제작이죠. 제작이죠. 네, 그쪽은 좀 다릅니다. PD죠. 저는 이제 뉴스를 하진 아니니까, 쪽이고. 그분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에서 이로 옮긴 게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급여에 대한 문제도 좀 있었어요. 그것도 뭐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부분이었죠. 없는 예, 부분. 그렇죠. 좀 그럼- 많이 상승. 네? 이게 상승이었으니까 얼마나 연봉으로 한다 그러면 얼마나 더 상승이 되는? 글쎄요. 뭐 어떻게 제가 얘기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 잡스타가 이제 30번째 이야기까지 왔는데. 네. 이렇게 돈 얘기 까기 어려 하시는 분들 처음 뵀습니다. 아무래도 대중에게 노출되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뭐 얼마 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버시니까 우리 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 정말 남는 거 없고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친구는 돈 많이 줘야 되니까 우리 못 불러 우리 수준에서 이렇게 되는 게 저는 되게 곤란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기준 제 스타일 같은 행사 스타일은 7, 8월과 1, 2월은 비수기예요. 네, 7, 8월과 1, 2월은 전문가입니다. 비수기입니다. 네. 비수기예요. 겨울.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아나운서 같은 공식 행사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쓰이는 행사 많은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좀 많이 벌어도 나머지는 정말 그 벌었던 걸로 충당해야 되고 저희 프리랜서인데 한 치 앞을 몰라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촛불인데 적금도 넣고 연금도 넣어야 되거든요. 트로트 가수 팬도 그렇지만 연예인들의 삶은 그러니까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반은 연예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예인이죠, 연예인. 그 정도 개인 돼야지 사업자죠, 일단. 자기가 그 정도 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나갈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호프님은 지금 프리랜서가 아니죠. 저는 이제 급여 정규 직원이죠. 정규 직원이죠. 예.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프리랜서 분들 말씀 들어보면 네. 정말 대단한 그런 용기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안쓰럽기도 해요. 안쓰럽지는 않아요. 안쓰럽지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주변의 프리랜서 분들은 다 잘 됐기 때문에 만약에 잘 안 된 케이스가 있다면 좀 안쓰럽겠지만 이분들 포함해서 다 잘 된 거예요. 예, 다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아마 그런 또 뜻이 있었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선택을 했겠죠. 그런 선택을. 우리 호프님도 기회가 된다면 프리랜서로 나갈 의향도 있어요? 본인? 저는 제 성격에는 좀 아닌 것 아직은 같아요. 아닌 예. 본인은 아닌 것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교수 초빙 오면 몰라도.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그 정도. 손석희 교수처럼
그 정도 이제 네. 인지도를 쌓고 네. 아 내가 이제 프리를 선언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다 생각이 들면 모를까. 뭐 지금은 제가 막 열심히 막 영업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네. 소개하고 네. 제가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아니다. 예, 제 성격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을 잘 알고 그러니까 계시는 것도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제가 아나운서에서 기자로 옮긴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정도 끼가 부족해서였지 않았을까. 네. 제가 만약 그 정도 끼가 있고 어떤 그런 열정이 아주 대단했다면 아나운서로서 계속 길을 걸으면서 뭔가 또 다른 것들을 모색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런 걸 스스로 이제 한 5년 정도 방송 생활하면서 아 내가 이런 부분에 좀 부족한 점이 있구나 혹은 내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또 이렇게 좀 직종을 옮긴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계시는 의 연봉은 어느 정도세요? 중소기업 수준일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만. 중소기업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보다는 다행히도. 괜찮다. 네, 뭐 대기업 삼성까지는 아직 아니겠지만 나이가 젊으시잖아요. 어리시잖아요. 제가 상당히 동안인데 네, 상당히 동안이지만 어리지 않으세요? 되게 뭐 어려 보이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이시나요? 30대 초반 아니세요? 뭐 맞습니다. 예. 네, 맞잖아요. 나도 아니라고. 깜짝 놀랐네. 네. 네. 제대로 보이네요. 그러면. 네. 보통 그 30대 초반에 보통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자기 태도리가 그러니까 세금 떼고 손에 들어오는 게 거의 다 200에서 200 초반이에요. 그래요. 거의 다 200이에요. 거의 다 그거보다는 200. 좋습니다. 네. 훨씬 좋죠. 그거보단 조금 훨씬 좋다고요? 그거보다 그러면은 중소기업 네. 중에서는 좀 잘 나가는 중소기업이라고 네. 어느 정도인지 그럼 알겠네요. 한 300선. 300까지는 안 돼. 300선은 되죠. 그러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 그러면은 많이 받으신 거예요. 받- 대기업 그러니까- 거의 대기업. 그러니까 이제 더 사실 욕심은 나지만 그래요. 용기를 내지 않는 거죠. 네. 그냥 이 정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이분들에 비해서는 뭐 이제 사실 두 많이 분은 앞서죠. 프리시니까 아마 이해하시겠지만은요. 자기가 프리를 하거나 자기 사업 장사를 해보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솔직히 너무 부러워요. 맞아요. 차라리 그냥 내가 연봉 5천만 주면 나 그냥 고민 안 하고 신경 안 쓰고 일만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도 일하면서 이게 든 생각이 전 지금도 어제도 그 생각했어요. 네. 진짜 내가 이 일 좋아하니까 이거 하지. 나는 진짜 프리랜서 예전에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옛날에 보면 연예인들 막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마음 너무 공감해요. 그 정말 혼자서 다 헤쳐나가야 되는 그 외로움과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프리랜서뿐만 아니고 제 생각에는 입사해서 정규직 아나운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규직으로 입사해도 경쟁이거든요. 연예인이랑 경쟁해야 돼, 동료랑 경쟁해야 돼.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가 돋보여야만이 방송에 쓰이는데 어차피 우리는 을이거든요. 갑 아니고 을.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내가 일 절대 안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완전 아까 얘기했던 진짜 바람 앞에 촛불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한 6년 정도 이렇게 회사에서 월급 받고 살다가 덜컥 나오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처음에 진짜. 월급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나와 보니까 이제 한 1년 지나서 나와서 좀 그렇게 제가 한 몇 달 쉴지 몰랐어요. 바로 막 여기저기 불려다닐 줄 알았는데 그거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었더라고요. 현실은 생각보다 장하죠. 물론 이제 그래도 한 3, 4개월 만에 고맙게도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작해서 다행이긴 많이 했지만. 짧게 놀았네요. 그렇죠. 좋은 진짜. 시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도 지금은 돌이켜보면 되게 아쉽지만 그때는 저한테 되게 긴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도. 어떡해요. 저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쉽습니다. 우리 절미님이 시간 다른 약속이 있으셔가지고 먼저 좀 이 자리를 비우셔야 되는데 완전 가시기 전에 완전 짧게 인사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미님. 제가 여기 와서 이 질문 살짝 준비해 주신 게 있어서 이 말은 하고 가야겠다 싶은 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저도 물론 모르고 뛰어들었지만요.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뛰어들었는데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좋아하지 않았으면 이 일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거 누구나 하는 말이긴 한데 보이는 걸로만 아나운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 뒤에서 진짜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를 객관적으로 봐서 자기가 아나운서로서의 적합한 사람이다 하면 도전을 하시고 아니면 괜히 도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딱 하나만 빨리 물어보세요.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여성 아나운서로서
불편한 점, 힘든 점. 힘든 점. 예, 왜냐면, 여기 다루면 다 남자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제가 프리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여성 아나운서지만 여자 아나운서라도 정말 진행 실력을 인정받으신 분 몇 분은 대한민국에서 나이가 들어도 살아남으세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젊고 이쁘고 이런 걸 너무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그 2000대를 뚫고도 끝까지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정말 안타까워서 사회가 좀 변해주던지 아니면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거든요. 제가 이 우리나라의 그 안 되는 기반을 그 뚫고 내가 길을 물꼬를 터줘야 뒤에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하거든요. 선구자. 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눈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뭐 계속해서 외모를 가꿔야 되고 실력도 키워야 되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환경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래도 진행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절미가 되고. 예. 지금 갑자기 정리가 안 되는데 평소에 이렇게 많이 생각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자 아나운서, 그러니까 프리든 뭐 정규직이고 다 상관없이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자로서 뭔가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선구자가 되고 싶다. 여자로서 받는 불이익이 많으세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은 에이 나이가 많으니까 에이 이제 새로운 얼굴 너무 많이 봤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일을 해보면 느끼는 게 그래도 순발력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뭐 VIP 예를 들어서 보통 신입 아나운서들이 뭐 누구누구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이다 뭐 이렇게 국무총리다 이러면 쫄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애드립이나 질문하느라고 다음 질문 까먹고 이 사람 대답을 안 듣고 다음 질문 던지던가 한데 방송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과의 대화잖아요. 대담이든 뭐든 간에.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다음 질문을 던지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송을 아무리 오래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외모가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런 진행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저 아나운서밖에 없어. 라는 말을 듣고 살고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잘 해야지 내 다음 아나운서도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절민님 뭐 여자 아나운서로서의 네. 특별히 불이익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없었는데요. 네, 그런 얘기는 없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다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진 않아요. 그렇죠. 안 와서 저도 나름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제가 뭐 피해간 거긴 한데 예를 들어서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네. 밤 12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커피 한잔 하자든지 그런 적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너무 늦었다 이러고 어떻게 커피 다음에 만나서 뭐 얘기합시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그분이 1년 넘게 일로서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근데 그렇게 일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분이 아니더라도 그 주변 분들이 이거는 이 아나운서 써야 되지 않아?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저를 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예. 있긴 있군요. 예, 있어요. 왜냐하면 미인 아나운서분들이 대부분 이쁘시고 하니까 없을 수가 없어 이게. 그런 적 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생각난 게 제가 지망생일 때 네. 아나운서를 하고 싶어서 너무 하고 싶어서 아무 경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였어요. 네. 라는 채널에서 지금은 없어 한 10년 됐으니까 그 어떤 PD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력서를 이렇게 받았어요. 이력서 받아서 면접을 보자 그랬는데 어디 커피숍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면접 보러 갔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막 이래저래 막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내가 하는 걸 직접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 딴 데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디로 가시려고요? 했더니 나가서 살펴보자요.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지금 같으면 제가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너무 순진했고 너무 하고 싶었기 너무 때문에 절실했으니까. 그 당시에 저보고 커피 값을 저보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면접 보러 갔는데 커피값 내가 계산해? 이러고 갔어요. 일단은 뭐 커피값 뭐 몇천 원이니까 내고 나갔는데 뭐 노래방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괜찮겠다. 그래서 그때가 뭐 밤도 아니었고 하니까 낮이니까 저는
뭐 스튜디오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노래방 같은 데를 갔는데 저한테 뭐 걸어봐라 뭐 이러든지 막 약간 뭐 이렇게 배에 힘을 줘봐라 뭐 이러든지 발성이 되고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그때 계속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너무 그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시냐고. 그래서 화를 내고 나왔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때 친구 그때 방송 안 하는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막 울면서 이런 사람이 있냐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데 왜 이런 사람 만나야 되냐 펑펑 울면서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제가 믿음이 안 가고 좀 이상한 데서 그러는 사람이 없긴 없었어요. 근데 다시는 그런 사람이 뭐 이렇게 커피숍에서 만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갈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도 후배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지금도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지금도 싫어도. 전화가 와요. 아, 언니 이러면서 여기 이러이러한 회사 있는데 어떠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어디 언니 갔는데 촬영을 하는데 뭐 이렇게 공채를 보고 이렇게 뽑아놓고서 뭐 페이를 줄 수가 없다든지 뭐 차비 공식적으로 얼굴 TV에 나가고 수익을 내는 방송국인데 뭐 회당 출연료 3만 원 그럼 차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가지 말라 그러죠. 하여튼 그런 적도 있었고. 그 PD가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PD 이름을 꼭 기억해내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정말 진짜 제가 기억하는 거는요. 키가 크고요. 키가 크고 인물이 좀 괜찮았고. 인물이 좀 반반하고. 그리고 본인이 성균관대학교를 나왔다 그랬어요. 성균관대 출신이고 이거 성균관대에서 컴플레인 오겠는데? 학력 위조일 수 있습니다. 학력 위조일 수 있지. 성균관대학교 나왔다 그랬고. 학력 위조일 수 그리고 있고. 그 당시에가 2002년, 2003년도였는데 명함도 줬었다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뭐 연락 온 적도 없었지만 이제 뭐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곳은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하나 덧붙이면 이력서에 무슨 신체 사이즈 쓰자는 데 있어요. 인사드리고.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면님. 진짜 안타까워요. 네, 기회가 되면 다음에 또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 닫고 갈게요. 아, 우리 절미님이 가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아쉽네요. 내가 갑자기 많은 칙칙하고요. 많은 남성 청취자들이 여기서 아마 떠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끊으실 것 같아. 지금부터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낼게요. 아이고 그나마 이제 여성 청취자들까지. 네, 아쉽네요. 어쨌든 뭐 칙칙한 남자들끼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추세도 그렇고 아나운서도 연예인은 연예인이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요즘? 꼭 맞진 않죠. 왜냐면 그래도 또 차이가 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일단 언어에 대한 사명감도 되게 남들보다 깊다고 생각하고 있고. 혹시 그게 스스로 어렵게 하진 않을까요? 요즘 전혀 같은 추세.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더 프라이드를 갖게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더 놓지 않게 되는 끈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 의미는 이런 거죠. 김성주 아나운서처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슈퍼위크의 메인 진행자라든가 이러면은 아주 중요한 큰 프로그램이고 하니까 정확하게 전체를 리드하고 실수해서는 안 되고 뭐 이런 게 필요하지만은 쇼양이나 이런 데 지출하려고 하면 그런데 아나운서들이 역할이 커지려고 하면 실제로 아나운서 갖고 있는 어떤 정확한 이미지가 되려 본인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게끔 올가매는 게 아닌가. 왜냐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한 번씩. 전현무 씨를 보세요. 물론 전현무 씨 같은 사람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분이. 정량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더 뜨는 거 아닐까요? 뜬다기보다 이제 뭔가 같이 나눌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아진 거죠. 너무 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뭐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또 내가 많이 또 낮은 자세를 보여준다고 할까요? 부담 없이.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뉴스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나와가지고 웃기고 뭐 이러면 건 좀 불가능하겠죠, 사실. 이미지상으로도 그렇고. 웃기다가 뉴스에도 뉴스가 안 믿길 정도일 텐데 그런 차원은 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아나운서들이 뭐 교양이라든가 쇼프로에 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가서 다 저는 예전에 아나운서 준비할 때 김치 같은 아나운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김치는 사실 그런 요소거든요. 우리 한국인의 밥상에선 절대 빠져서는 안 될 음식 중에 하나예요. 아주 비중 있는 음식이죠. 그런데 얘가 아주 훌륭한 음식들로 막 변신을 해요. 찌개로 변신하고 김치전으로도 변신하고 뭐 김치볶음이든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들로 막 변신을 해요. 아나운서도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변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못한 게 좀 아쉽죠. 네네. 네, 다른 뭐 사람들이. 저는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이 잘 갖춰진 이미지 이거를 지키는데 너무 치중해서 간만에 찾아온 예능 프로그램이나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좀 더 이렇게 편하게 방송을 오히려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못해서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미지 생각이 아니라 본인이 못해서. 전현무 아나운서 같은 분도 계신 거니까. 그렇죠. 네. 그분 참 매력 있어요. 얼마 전에 프리 선언하셨죠. 네. 잘 되셔야 될 텐데. 잘 될 겁니다. 네. 잘 되셔야 될 텐데. 뭐 유명해지면 프리 선언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보십니까? 당연하진 않죠. 당연히.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진 않다. 그러니까 유명해지면은 욕심은 날 겁니다. 분명히. 내가 한 번을 하더라도 들어온 소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냥 가서 내가 1시간 방송하고 한 달 살 수 있는데 한 달 내내 출근해서 스트레스 받을 거 다 받고 그렇죠. 그러면서 살 필요는 없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물론 이제 톱 같은 경우에 얘기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건 꼭 돈으로만 견줄 수 있는 범주는 아닌 것 같아요. 아나운서라는 어떤 범주가. 예, 여태까지 그런 자리들이 계속 대선배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인 것 같고. 그런데 이제 프리랜서로 선언하고 나온 게 이렇게 지금처럼 많아지거나 또 자주 있는 경우가 이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그 시기가 사실. 예. 네, 이게 방송의 접점이 좀 넓어지고 할 일이 사실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분야 여기저기서 불러줄 분야가 많다 보니 뭐 나 정도면 욕심 생기는 거겠죠. 나 정도면 내가 프리 선언해서 나 자신 있다. 뭐 지금 우리 아내장께서 자주 얘기하는 김성주 아나운서도 프리 선언해서 처음에 망했어요, 쫄다, 그죠? 굉장히 힘들었죠. 그 이후에 종편 생겼지. 케이블 조금 더 활성화됐지 이러면서 이제 갓자리가 많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프리 선언이라는 것이 최근에 들어서 조금 뭐 이렇게 좀 유행처럼 이렇게 된 것이지. 네. 예전에 저는 이제 멘토가 서기철 아나운서거든요. 네, KBS에 네. 거의 뭐 아나운서 정석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때 그 시절에는 뭐 프리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뭐 당연하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지만. 요즘에 이제 유행을 본다 그러면 조금 뭐 인기 있는 아나운서들은 나름 그런 욕심들은 많이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달차님께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실제 중앙 3사나 지금 잘 나가는 케이블의 아나운서들의 스트레스는 뭐 장난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뭐 한 번 나가서 그렇죠. 딱 그 수입 딱 들고 오면 뭐 대단한 거죠. 아내도 좋아하고. 아내도 좋아하고. 근데 나 같아도 유명해지면 프리하고 싶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짧게 일하고. 그러니까 뭐 같은 시간 일하더라도 페이가 다른데. 근데 아마 직업병처럼 해왔던, 그리고 아나운서는 아까 뉴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프리 나오면 뉴스는 못하고. 못하죠. 그게 아나운서가 지켜야 좀 중요한 비중일 수도 있고요. 꼭 뉴스라고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명예랄까요? 뭐 그런 위치, 그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꼭 그 돈으로만 그렇게 바꿔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쇼양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지만, 뭐 많은 개그맨들이 주름 잡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도 주름 잡고 있는데, 사실 아나운서가 가서 그렇게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만의 이제 가지고 있는 장기 재주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뉴스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제가 이 질문을 사실 왜 드렸냐면은요. 그 대중들은 이런 얘기를 예전에 김성주 아나운서 분이 프리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전현무 아나운서가 지금 프리하면서도 그럴 텐데 아마 주변에서는 일반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 돈 더 벌려고. 돈 더 벌려고 이제 프리하는구나. 다르고 다른 법이지만 솔직히 자기가 인지도가 더 있고 자기 몸값을 더 받을 수 있다면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부는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혼자 큰 게 아니잖아요. 혼자 큰 게 아니다. 키워준 회사가 있고 방송국이 있는데 컸다고 해서 떠나면 방송국으로부터 이렇게 매몰차게
이렇게 뭐 버림받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뭐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런 네.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은 이제 현직 아나운서로서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프리로 가는 게. 네. 키워준 건 키워준 거고. 내가 또 이때까지 잘 해왔잖아요. 방송국을 위해서도. 방송국도 그 사람 유명한 사람 덕분에 그런 사람 덕분에 잘 해왔으니까 방송을. 근데 방송국이 키워준 게 맞을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본인이 그만큼 신뢰를 내가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와서 자 제가 오늘부터 아나운서고요. 오늘부터 저를 많이 믿어주십시오.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하면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믿어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방송국을 통해서 물론 국민들이 신뢰받는 그 방송을 보여주는 거지, 방송국은. 거기서 보여주는 믿음이나 신뢰나 이런 거는 사실은 본인이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맞긴 예. 맞지만. 예, 네, 그래서 맞긴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긴 맞습니다만, 그게 공중 3사가 아니었다. 네. 만약, 제가 좋아하는 김성주 아나운서가 계속 킵을 있었다. 그러면 지금처럼 슈퍼스타 K 메인 진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솔직히.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3사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사실 김성주 존재감을 아나운서가 프리선을 모르니까. 한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네. 김성주 아나운서 본인도 틀림없이 그 MBC에 몸담았다는 걸 고맙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럼요. 그것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당연하죠. 네.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대중이 돈을 쫓았다 어떻다 이런 왈가불가 할 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설왕설래 말이 얼마나 많더라고. 많겠습니까, 사연이 사실. 개인적인 사연이. 예.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소속 아나운서인데 월급 받는 아나운서인데 유명해지면 김성주 아나운서처럼 다른 아나운서보다 일 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더 많이 출연하고. 그렇죠.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럼 월급을 더 많이 주던가 회사에서. 그러니까. 네. 연봉 2억씩 3억씩 막 주던가 많이 쓸 것 같으면. 네. 근데 월급은 똑같이 주면서 출연료 똑같이 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시키고. 네. 그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 물론 많이 하는 만큼 이제 바우처는 들어와요. 바우처가 뭐예요? 바우처가 이제 그 회당 이렇게 출연료? 진행료 이런 거 얼마 안 나오긴 된다면서요?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죠. 네. 바우처 4,000원입니다. 4,000원. 네. 몇만 원이 구내식당 아니었구나. 밥값이네. 4,000원. 구내식당 밥값. 한 달 해봤자 얼마겠어요. 예, 그런 수준이니까 그치. 열악하죠. 그런 것부터 좀 개선되면 되겠네요. 4,000원, 개선이 되면 좀 3,000원. 많이 나아지겠죠. 식살나게 해봐야지. 네. 프리선은 알겠습니다. 네. 할만하네. 네. 여기서 아나운서 편 2부를 마칩니다. 3부에서 또 만나요. 뿌잉뿌잉. 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자, 그럼 하나 여기서 깨알 같은 네. 질문 하나 드리죠. 만약 방송을 맘대로 하나 뺏어올 수 있다. 네. 그럼 뭘 뺏고 싶습니까? 일단 뭘 하고 먹는 싶으세요? 거. 맛 관련, 음식 맛 관련. 관련. 그러니까 이 친구 아마 저를 잘 알기 때문에 먹는 거 일단 제가 다 해야 돼요. 일단 식탐이 대단해요. 식탈부터 다네요. 네. 아, 먹는 거 일단 잘할 수 있고. 그리고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음악 프로 같은 것도 좀 하고 싶고요. 장르로 꼽지 말고요. 하나 딱 꽂아 주십시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네, 현재 프로그램 중에. 잘 나가는 프로그램 중에 나 요거 내가 하고 싶다. 제일 하고 싶은 거. 네. 지금 저는 그 7080 배철수의 7080. 라디오 프로그램? 아니요, TV. TV. 네. 예, 저녁에 네. 하는 거. 네. 배철수 씨 대신 윤도현의 네. 무슨 뭐 러브레터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그런 성향의 프로그램이 제일 하고 싶죠. 아하. 그 윤도현 씨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윤도현 씨 지금 안 하고 있죠. 다른 지금은 아마 유희열의 스케치북. 네. 그걸로 유희열. 바뀌었죠. 그렇죠. 유열 씨보단 제가 한 5,000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악플 무지하게 갑자기 올라가요. 네네. 취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000배는 좀 심했고. 방금 한 얘기는 삐로 처리했어요. 뭐 하시면서 아나운서 하면서 방송하시면서 재밌는 뭐 에피소드나 실수담 이런 거 있으세요?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뭐 기억에 남으시는 거 한두 개. 전 한 번은 연차에 좀 안 맞게 종합 뉴스를 좀 맡았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봤는데 그날 괜히 좀 힘들더라고요. 막 몸도 힘들고 막 병원도 갔다 오고 막 이러니까 힘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여자친구한테 그때 당시 여자친구한테 야 내가 지금 차에 가서 한 20분만 자야겠다. 내가 10분만 자면 정말 컨디션 확 살아날 것 같은데 20분만 잘 테니까 뉴스가 지금 한 45분 정도 남았으니까 꼭 깨워줘라. 하고 이제 전화를 해놓고 잤어요. 근데 뉴스 시작하기 3분 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주차장에서 방송국에 뛰어 올라가는 데는 한 5분은 걸리거든요. 못해도 엘리베이터니 뭐니 해가지고 자리 잡고 마이크 좀 하려면 정말 펑크가 났어요.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제작진들은 안 찾았어요?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죠. 제가 얘기를 하필이면 여자친구한테만 하고 가서. 아니, 전화기를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전화기를 제가 막 정신 비몽사몽이었는 것 같아요. 약도 좀 먹고 막 그래가지고. 약을 좀 해요. 감기. 약을 해요? 약을 좀 합니다. 네, 감기약을 좀 좋은데, 네. 다 좋은데 약을 좀 해서. 그때 진짜 제가. 여러분들 약은 하지 마십시오. 네. 결국은 약을 해서 결국엔 펑크가 난 거군요. 국장님한테 그날 제가 야 이 새끼야라는 얘기를 한번 듣고. 네. 그 정도로 그 정도 끝났으면 뭐 아주 다행이네요. 야, 이 개! 삐리삐리, 야, 이 삐리삐리 이랬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대타로 한창 동안 안 하던 대선배가 이제 다 오랜만에 뛰느라 한 꼭지당 10번씩 씹었기 때문에 뉴스를. 네, 국장님이 아주 극에 달하셨던 날. 그러시구나. 네. 저기 호프님은요? 네. 뭐 있었어요? 에피소드. 에피소드. 실수담이나. 일단은 가장 첫 실수가 이제 여기 마포 FM에서. 네. 여기서 있었나요? 예, 그럼요. 학생 때. 예, 학생 때. 어떤 실수가 이제 있었죠?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여자 MC랑 이제 둘이서 그냥 이제 편안한 뭐 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사실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사실 그건 진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잘못 읽어갖고 장애님이라고 읽었는데. 그 순간, 순간,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약간 웃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놓고 막 하하하 웃진 않았죠. 마이크 대고 웃진 않았는데, 참으니까 마치 이제 우는 것처럼 이제 들리는 거죠. 청취자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있는 여자 MC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둘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왜냐면 게스트는 이미 한 코너를 하고 나갔거든요. 퇴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었고. 조정할 사람이 없었구나. 네, 그래서 둘이 좀 그러다가 다행히도 PD가 이제 발로 이제 좀 음악으로 대체를 했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너무 죄송했고 그때는 사실 이제 제가 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뭐 자원 활동을 하고 있었고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책임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좀 하고 방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죠. 그 뒤로는 좀 더 신경 써서 특히나 모범적인 실수담인데.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좀 뭐 여러 가지 일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네. 가장 힘들었던 일, 또 힘든 일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아나운서 일 하시면서 아나운서 하다 보니까 일이 제일 힘들다. 이런 거. 어떤 게 뭐 힘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힘든 일이. 이게 바로 안 나오는 거 보니까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으신 걸로 확인되네요. 육체적인 것도 육체적인 거겠지만 심리적인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네, 늘 우리는 그 최종선에 서 있어야 되고 늘 밝은 모습으로 늘 갖춰진 모습으로 늘 서 있어야 되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TV니까 저런데 사실 라디오는 근데 라디오도 그렇죠. 라디오도 만약에 제가 감기에 걸렸다든가 되게 심한 독감이라든가 뭐 그런 상태에서 목 상태가 뭐 어디 갔다든가 뭐 이러면 그건 사실 청취자나 시청자에 대한 약속을 제가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죠. 그건 정말 목 관리 못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늘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그때 긴장해야 되고 그런 어떤 심리적인 것들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나 TV는 뭐 더 하겠죠, 그죠? 그렇죠. 그 반대는 어떠세요? 가장 희열을 느끼거나 보람될 때. 희열을 느낀다. 이건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때. 그 뉴스나 다른 프로그램 TV 진행할 때는 사실 피드백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있나요? 더 많죠, 오히려. 더 많나요? 네, 뉴스가 오히려 더. 게시판에 막 더 올라오고. 뭐, 프로그램 같은 거 하면 훨씬 더 많죠. 바로 즉각적인 호흡이 되니까. 희열. 뭐 문자 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문자요? 뭐 번호가 노출이 안 되는데. 저는 우선 뭐 일단. 친지분들한테. 잘 봤다. 잘 보고 있다. 네, 그런 거보다. 그리고 라디오는 이게 공개 사연을 받잖아요. 그쪽으로도 올라오죠. 문자 사연. 문자 사연. 그 라디오는 뭐 요즘 뭐 이제 알투나 이런 저 어플이나 그렇죠. 문자를 통해서 상당히 그 쌍방향이 잘 되는 매체거든요. TV보다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라디오는 이제 그런 게 즉각지각 오는데 사연 받을 때가 제일 좋아요. 라디오 진행할 때는. 그렇죠. 근데 TV는 사실 이제 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정도일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생각해보니까 제일 희열을 느낄 때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배가 고파서 그런지 돈 많이 받을 때 카메라에 탈리에 그 카메라에 이제 빨간 불이 들어오는 걸 탈리라고 그러거든요. 탈리의 불이 여기 온에어 들어오듯이 빨간 불이 들어오는 매 순간 저는 솔직히 매 순간 행복한 것 같아요. 매일 그때마다 되게 짜릿하고 저는 아직까지 그 카메라 렌즈 안에 사각형 안에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그려져요. 제 얘기를 들어줄 만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봐주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아직까지는 저는 매우 행복해요. 네. 자, 그래요. 재미없는 얘기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네. 그 세계 속에서. 못 믿겠다는 표정이시네, 그 세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뭔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달차님. 네. 이분 아나운서랑 공동 진행할 때도 좋을 것 같고. 이분 아나운서.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그냥.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어디 술자리에서 만나야 재밌지? 그렇죠. 진행할 때는 진행할 때는. 똑같아요, 그냥. 프리랜서시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페이가 센 어떤 그런 게 올 때도. 그런 거야, 당연히. 그런 게 희열이, 제일 크겠죠. 그런 희열보다 더 큰 것 같아요. 가장 원초적으로 이제. 그러시구나. 네. 방송을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네, 아직까지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어때요, 호프님? 결혼하셨습니까? 네, 했습니다. 했습니까? 네. 아까 전화 늦게 준 여자친구는 지금의 사모님이신가요? 예. 정말인가요? 예.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도 잘 안 깨워주나요? 지금은 이제 그때 어떤 징크스가 좀 있어서 그런지. 확실하게 껴준데 제가 이제 아예 안 믿어. 제가 아예 못 믿고 네, 제가 차라리 그냥 회사 직원들한테 얘기합니다. 차라리 이제는 그렇죠. 그게 확실하죠. 네. 잘 안 재워주시는 거 아니야? 네, 잘 못 자요 사실. 그래요? 네, 잘 때도 없고. 네. 잘 때도 없고. 네? 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때가 방송국이요 잘 때가 잘 때가 없죠. 아까 차에 가서 주무신다고. 그거 이제 어쩌다가 차를 자주 갖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시구나. 지금 그러면 호프님은 아나운서하다 기자로 거의 지금 바꾼 건데, 이직을 하게 된 뭐 회사도 옮기고, 직종도 바꾸고. 그렇죠. 네. 조금 원래 방송을 하고 싶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서운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방송을 많이 못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안 한 지 이제 1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근데 서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만큼의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새로운 또 경험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물론 프리랜서 선언하고 세상 일에 뛰어들 수 있지만. 네. 근데 이게 또 결국은 제가 내 훗날 꿈을 향한 어떤 밑거름이 될 거라 믿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하고. 그래서 전혀 방송에 나가진 않아요. 기사 생성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 1년 반 정도는 방송을 했고요. 그랬구나. 그 이후에 이제 지금 한 1년 전에 이제 편집국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취재기자로 아예 발령이 났죠. 네. 그 전에는 앵커로 이제 활동을 했고요. 앵커로 좀 했었고, 뉴스를 했고. 그때 이제 뉴스를 뉴욕 증시를 이렇게 새벽에 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새벽 6시에. 그거를 이제 제가 1년 동안 했죠.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그게 너무 좀 힘들었죠. 아나운서들이 제일 힘든 게 그거일 거예요. 근무하면서 새벽 방송 맡게 되는 경우. 그렇죠. 네. 못 일어날까봐 제일 힘들어요. 이거 매일매일 그렇죠? 긴장 속에 살아야 되니까. 이거 그 전날 술을 마실 수가 친구들 있어. 만나기도 뭘 어렵고.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생활이 좀 어렵죠. 그게 제일 힘들 거예요. 밤방송은 마치고 늦게라도 술을 좀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새벽 방송은 좀. 네. 4시에서 6시에 끝나는 방송? 이런 거는 아주. 낮술 먹는 왔다지 왔다. 낮술 먹는 방법. 그만큼 이제 방송이라는 게 결국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하는 서비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뉴스는 기자들이 그냥 펜으로 써갖고 대자보를 붙인다든지 혹은 인터넷에 띄운다든지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읽으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기사가 완성이 돼서 붙여놓으면 읽으면 되는 게 이제 뉴스 기자들의 어떤 역할인데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은 결국 그거를 시청자들이 가장 보기 편하게 전달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새벽 시간에 나와서 내가 그걸 전달해준다든지 점심시간에 나는 점심 못 먹고 있는데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뉴스를 TV로 보는 거죠. 그럼 얼마나 편하게 뉴스를 제가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방송에서 잘 해줘야 되고 그만큼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데 방송인들은 또 그런 것들도 감내하면서 그거에 보람을 얻게 되겠죠. 네. 사실은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걸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많이 들여서 만든지 모르죠. 그렇죠. 뭐 아마 잡스타 들으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뭐 안 회장이 도대체 뭘 얼마나 해서 이걸 만드는지 그냥 잠깐 사람들 모다 놓고 왜 뜨들어가지고 그렇죠. 한 2시간 뜨들어서 그냥 왜 올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간 무지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준비도 해야 되고 섭외도 해야 되고 대본도 짜야 되고. 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생방송은 사실 사고가 나도 뭐가 나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녹음 방송은 무지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럼요. 특히나 편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이거 조금 더 잘해야지 이런 욕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1시간짜리 방송이 3시간, 4시간, 5시간도 걸릴 수 있고 잘하려면 정말 뭐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초짜라 그런가? 초짜라. 초짜 때는 그렇죠. 빨리빨리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아나운서 이쪽을 준비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언이요? 네. 조언도 좋고 뭐 네. 하지 마라 이것도 좋고 아무나 하지 마라 일단 아무나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일단은 아무나라는 그거는요 뭐 외모 이런 걸 떠나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진짜 아까 먼저 떠난 그 친구도 얘기하고 갔지만 일단 방송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에 여대생들 하면 웬만하면 스튜어디스나 아나운서는 한 번씩 다 해보잖아요. 네. 약간 외모되는 친구들. 거의 다 해보는 것 같아요. 네. 도전해보죠. 네. 좋게 말해서 도전해보고. 요즘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넌 왜 아나운서가 되고 싶냐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얘기를 진짜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열에 1명 정도도 안 돼요. 거의. 그냥 엄마가 아빠가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해서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현실이에요, 요즘에. 25 먹고. 그렇죠.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방송부 이런 걸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해본 친구들은 말이 다르죠. 방송 맛을 아니까 이게 또 맛을 한번 보면 빼기 힘들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해가 되는데 또 그냥 그것도 관성에 의해서 오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진짜 내가 이걸로 붙들어서 이걸 하나 붙들고 내가 평생을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부딪혀 봐야 그 문이 열리는데 그렇게 단단히 마음 먹고 와도 사실 힘들고 그러니까요. 중간에 여러 가지 고비가 생기면 바뀔 수도 있고 한 건데 네. 그런 단단한 마음 없이 오는 거는 네 정말 일단 정신무장이 제일 필요하고 그리고 마음 먹기로 했으면 하기로 했으면 진짜로 진 인사 대천명 하십시오. 진짜로. 그게 뭔 뜻입니까? 진 인사 대천명. 제가 무식해가지고. 그게 지금 두 분 놀라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지금 안 회장의 컨셉이에요. 네, 그렇죠. 방송에서의 컨셉이기 때문에. 뭔 진 인사 대천명? 근데 진짜로 몰라요. 설명해줘야 돼요. 설명해줘야 돼요. 네. 하늘도 스스로 도는 자를 돕는 거죠. 네. 진짜 그렇구나. 하늘이 도와 열리는 길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특히 공중파 3사 아나운서로 치면 특히나 더더욱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왕 칼을 뽑았으면 정말 내가 사랑해서 내 자신이 좋아해서 선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나 자신을 정말 미친 듯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서 시작해도 네. 마음이 변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럼요. 자꾸만 그렇게 해도 나이에 따라서 스스로 이제 협상해 나가고 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낮출 수도 있는 거겠지만 네. 일단은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그 될 때까지 미친 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친 듯이 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긴 있거든요. 몇 가지 있긴 한데 제가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좀 얘기 드릴까요? 네. 아나운서를 희망하시는 분들. 핵심만 예. 간단하게. 우선은 정말 방송은 제가 생각하는 방송은 그렇습니다. 일단 내 말을 꺼내기 위함보단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 세상에 대한 관심이라고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책과 신문을 통해서 먼저 그런 것들을 많이 습득하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연히 발성, 발음, 좋은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끔 당연히 준비해야겠죠. 그리고 우리 말에 대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예, 정말 프라이드를 갖고 우리말 지킴이라는 말에 부끄러움 없을 정도로 책임감을 갖고 오늘 점심은 김밥 2줄 먹고요. 예, 진짜 이게 관건인지 아닌지 다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말해서 쟤 재수없어 이런 얘기 듣더라도 괜찮아. 난 아나운서니까. 이런 프라이드 갖고 우리말 지키겠다는 사명감 갖고 공부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우선시 돼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모니터랄까요? 방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선배들이 하는지 공짜 강의잖아요. TV 보고 라디오 듣는 것들이 다 공짜 강의예요. 그런 것들이 다 습득화돼서 내가 모방해보고 더 나은 방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보면 이런 것들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나운서가 돼서는 안 해도 될 건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나운서가 돼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들이에요. 왜? 더 인정받고 좋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자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난 아나운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열정을 갖고 준비하다가 어디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 그냥 프로로 데뷔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아나운서의 삶을 살고 있다. 쏙쏙 박히는데요. 네. 강의하실 때 그걸 저는 일단 가끔 좀 것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데 거의 뭐 안 먹히죠. 거의 안 먹혀요. 보면 아직 그냥 아빠가 하라고 해서 오는 원래 이 뭐든지 진흙탕에 빠져보기 전은 이 진흙탕이 얼마나 그런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배가 고파봐야 되는데 몰라요. 이 지금 우리 달차님이 얘기한 그 이외에 호프님은 좀 해줄 얘기가 있어요? 예, 뭐 다 동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흙탕이 얼마나 어떤 곳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빨리 만약에 방송에 대한 욕심이 꿈이 있었다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때 방송반을 통해서 방송을 좀 접할 수 있었을 테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 지금 주변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기회를 좀 살펴봤을 때 제가 뭐 저의 경험을 비춰보자면 저는 이제 마포 FM 같은 이런 소출력 공동체 라디오가 정말 방송을 돈을 내가 지불하지 않고도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배움의 장소거든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해보면 너 돈도 안 받고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라는 생각이 든다면 과연 내가 진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다시 한번 반문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 한번 해보면 답은 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경험. 저도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은데 만약 방송 해보고 싶다. 뭐 저는 당장 이런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팟캐스트 누가 아무 말리지도 않으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를 정해서 해보라고. 사실 이제 팟캐스트도 뭐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라디오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TV는 조금 어려운데 근데 라디오가 그렇게 생각만큼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2시간, 1시간 방송하기가 만만하지 않는데, 우리 이 마포 FM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지역 주민들 같이 만드는 방송인데, 사실 쉽게 접근을 하죠. 10명 중에 4명, 5명은, 한 일주일, 2주일 버티다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까 우리 호프님께서 얘기해 줬는데, 물론 여기 와서 경험하거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한 2주 정도, 뭐, 이 정도 할 생각이시면은 절대 오지 마시고, 한 6개월 정도 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 이 정도 마인드는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못해도 3개월을. 이거 봉사라고 와서, 한 2주, 3주 하다 가면, 저희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딜 가나 사회적으로 그거 안 됩니다.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하기 싫더라도 6개월은 버텨주고 가야 되는 거네. 본인이 하다가 다른 데 취직을 했다. 그러면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실 그 정도의 자기 인생의 플랜을 짜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온다 그러면은, 그건 어디 가서도. 맺히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나중에 공동체 라디오 편만 해도 할 얘기가 많아요. 이제 많이 푸시고요. 자, 시켜먹고 풀었습니다. 오늘 닉네임이 안 외워지네. 달차님. 네. 혹시. 네. 개인적으로 난 이런 직업을. 네. 이런 직업 궁금하다. 자수다에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 있어요? 이런 직업이요?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직업. 개인적으로 궁금한 직업. 네. 저는 자꾸 이렇게 배가 고파서 그런지 음식 쪽으로 뭐가 생각이 나는데. 음식을 좀, 진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식객 만화처럼, 그 주인공처럼, 만화 속의 주인공처럼, 진짜 좀 그런 원료나 재료를 찾아다니면서, 자꾸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한 그런 연구하는 분들. 진짜, 셰프의 기본 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 한번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출연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호프님은요? 딱히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없네요. 없으면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품격 없는 방송에 오셔가지고 전문 방송인 두 분이 오셔서 정말 밑장 다 까주셨는데
더 많이 배워갑니다. 네, 더 많이 배워갑니다. 네, 예. 감사하고요. 녹음하신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저는 더 많이 배워가고요. 네. 아주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무엇보다 제가 오늘 놀랐던 거는 정말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여기가 전문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가 갖춰져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뭐랄까요, 더 살아있는 얘기, 네. 더 진솔한 얘기, 더 편하게 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아. 네. 이런 점에 있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더 잘 돼서 네. 좀 더 오래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네. 예, 됐으면 좋겠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꼭 좀 나중에 잘 되시면 유명해지시면 저희 좀 꽂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출연료 좀 세게. 네. 네, 호프님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뭐, 잡수다, 이 인기 팟캐스트에 이렇게 네. 초청 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이고요.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좀 1년 동안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네.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해보니까 또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고, 네. 또 아주 재미도 있고, 네. 네. 앞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또 꿈꾸고 있는 것이 또 앞으로 방송인으로서의 모습이니까, 그 꿈을 제 스스로 또 한번 키워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나운서를 아마 관심이 있거나 아나운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지금 이 방송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용기와 꿈을 끝까지 놓지 마시라고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콜린장님은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지금 사실 아나운서 그러면 다들 3사에 계신 분들만, TV에서 많이 보는 분들만 사실 이제 그런 아나운서로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 들으셨다면 사실 뭐 많은 인원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사실 정확하게 몇 명의 아나운서가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방송 매체라는 게 이제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작은 방송에 있는 또는 이렇게 우리처럼 지역에 있는 라디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그 직군에 이제 속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조금은 좀 방송은 많이 변하는데 사실 시청자들은 많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이. 그렇죠. 네, 그래서 잡수다를 통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아나운서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정말 해야 되는 일인지 어떤 사명감이 없으면 정말 도전하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절미님 일찍 가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쉽죠. 예. 네. 원래 끝나고 맥주 먹자 그랬는데 아, 예신을 때리고. 예. 네, 달차님 그리고 호프님 그리고 또 콜린짱. 좋은 MC 자리를 지켜주신 잊어버렸어. 콜린장님.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 잡수다 30번째 이야기 아나운서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